그냥 고독한 의사 빵상이 아니고 진짜로 고독한. 아, 이거 본질적으로 인간은 누구나 다 고독하죠. 네. 그 이상으로 고독한. 아, 네, 뭐, 네, 자, 이거는 다 편집해서 다 삭제할 거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고독한 의사 빵상입니다. 딱, 제 옆엔 금바이 얼굴이 한 분 계시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네,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셨죠. 그리고 지금 이제 하트레이어 원장님으로 계시면서 정맥통증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치료를 하고 계십니다. 제가 의사 인생이 된 이후로 제 인생에 가장 큰 많은 영향을 주신 분인데요. 아마 의사 중에서 저 말고도 그 노 회장님 때문에 많은 영향을 받아서 인생 행로가 바뀌신 분이 꽤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악영향을 많이 주신 네. 악영향, 상당히 양심 있는 말씀하셨습니다. 자, 농담이고요. 네, 본격적으로 노 회장님과 살아온 인생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빵상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노선비입니다. 그 예전에 대한의사협회 회장으로 이제 재직을 할 때 워낙 과격한 모습을 좀 많이 보여서 그 이미지를 지금도 갖고 계신 분들이 적지 않게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이렇게 과격한 사람은 맞나요? 네, 언론에 그 이제 올바른 의료 바를 세우게 하는 그 벌기대 하시면서 목에다 이제 칼을 내신 것 때문에 그런 이미지가 많이 굳어지셨죠. 근데 실제로는 진짜 30년 넘게 사모님하고 같이 살아오시면서 부부싸움 한 번 안 하고 아주 부드러운 남자로서 이렇게 살아오셨다고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근데 주변 내 증언 들어봐도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항상 그렇잖아요. 언론에서 보이는 모습하고 실제의 모습하고 약간 그 갭이 좀 있는데, 회장님이 그 제일 존경하는 인물 그 이유가 있다면? 존경하는 인물 여러 분 계시죠. 누구나 이제 부모님을 가장 존경한다고 얘기하고, 또 특히 아들은 아버지를 많이 존경한다고 얘기하는데,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아버지를 존경하고, 그런데 아버지보다 더 존경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후손의 미래를 내다보고 그 높은 안목으로 국가의 정말 튼튼한 바닥을 설계를 잘 다져놓으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을 사실은 가장 존경하고, 능력으로 본다면 대한민국 건국하신 이승만 대통령, 능력으로 본다면 가장 존경하고, 해외 인물은 또 여러분들 계시지만 얼마 전에 서거하신 이 얘기하면 좀 의외라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고르바초프 소련의 총석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대통령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분을 이제 존경합니다. 왜냐면 한 사람의 생각으로 인해서 세계 역사가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그 흐름이 바뀌도록 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분을 또 존경합니다. 존경하는 인물 한 분 꼭 더 말씀해야 될 분이 계신데, 네. 그 의사님은 모든 면이 제가 너무나 닮고 싶어서 닮으려고, 그분의 말하는 톤, 그런 여러 가지 정말 닮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그리고 환자를 보면서 나의 모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을 정말 몸으로 가르쳐 주신 의사님, 그분 정말 존경합니다. 네, 존경하는 인물로 이제 박정희 대통령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이제 해외 나가보면은 전 이제 이디오피아도 가보고 필리핀도 갔다 왔는데, 놀랍게도 이 두 나라가 공통적으로 6.25 때 저희한테 이제 파병을 한 나라죠. 그때 세계 최빈국에 막 해외 원조를 받아야 지탱할 수 있던 나라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을 만나면서 그 나라들이 이제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이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헬조선이라는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막 그러죠. 이런 분들한테 혹시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네, 첫 번째, 제가 의사협회장직을 하면서 가장 고민스러웠던 부분이 있어요. 가장 고민했던 부분. 그게 뭐였냐면, 대한민국 의료제도에 대해서 의사들이 많은 문제점을 얘기해요. 그리고 실제로 정말 문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이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너무나 문제가 많죠. 근데 뭐가 고민이었느냐? 대한민국 의료제도가 여기에 있다면, 야, 여기에 이런 제도가 있어. 이렇게 훌륭한 의료제도를 시행하는 나라가 있어. 우리 제도를 이렇게 바꾸자. 라고 하는 요 모델이 있으면 정말 좋겠는데 없는 거예요. 전 세계 그 어떤 나라의 의료제도도 사실 우리가 그렇게 문제점이 많은데도 다른 나라 의료제도보다 훌륭한 거예요. 의사만 나쁘지 국민들에게 너무 좋은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 그 국민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잘 믿질 않으세요. 의사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러나 이제 그렇지가 않죠. 이거 얘기하면 또 길어지니까 이거 빼고 그것처럼 대한민국이 막 이렇다 저렇다 막 얘기하고 뭐 대한민국 문제점은 정말 뭐 한두 가지가 아니라 너무나 문제점이 많은데 특히 정치가 개판이잖아요. 국가를 경영한다는 거죠. 이렇게 개판인데 이런 나라가 너 어디 가서 살래? 지금 당장 어디 가서 살고 싶은 나라 있어? 생각해보면 많지가 않아요. 정말 많지가 않아요. 제가 얼마 전에 굉장히 재밌는 통계를 봤는데 전 세계에서 밤거리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그 점수가 우리나라가 굉장히 생각보다 낮더라고요. 우리나라 치안이 좋은 편인데 밤거리 안전하다고 느끼는 비율이 굉장히 낮아요. 핀란드 같은 나라는 저기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나라는 매우 낮아요. 그런데 실제 폭행 사건의 발생 비율, 폭력 사건의 경험치는 핀란드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따지면 그러니까 핀란드는 우리나라보다 실제 폭력을 당하는 비율이 훨씬 높음에도 불구하고 훨씬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걱정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보다 긍정적인 부분을 보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저는 우리나라 이 사회의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그 다음에 이건 정말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는 것 중에 하나가 영웅을 인정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웅 그러면 대한민국의 이제 조선시대 이순신 말고 어떤 영웅이 떠오르시나요? 이순신, 뭐 안중근 정도, 이준열사 그 다음에 어떤 영웅이 있나요? 영웅이 없어요. 영웅이 없는 사회, 영웅이 없는 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따지고 보면 얼마나 많은 영웅이 있습니까? 못 사는 나라에서 지금의 이 우리가 번영하는 대한민국, 우리 선대에서 전부 다 후손들의 번영을 기원했는데 지금 실제로 대한민국이 번영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까지 오기에 수많은 영웅들이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든지 그 꼬투리를 잡아서 영웅들의 꼬투리를 잡아서 영웅들을 끌어내리고 깎아내리고 그러다 보니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영웅을 닮고 싶어 하고 아 나도 저렇게 돼야지 그런 생각을 갖는 그런 영웅들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지금 닮고 싶은 대상이 없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 될 대로 되라시게 사회의 비관주의가 점점 팽배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선진국들 보면서 제가 늘 부러웠던 것이 끊임없이 영웅들을 만들어내요. 미담을 만들어내요. 영웅으로 존재하도록 모든 사람들이 공이 있고 과가 있는데 과를 굳이 다 끄집어내서 이 사람이 이런 과가 있고 저런 과가 있고 저런 과가 있고 저는 이순신 장군 못지않은 영웅들이 정말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큰 영웅이든 작은 영웅이든 수많은 영웅들을 이 사회에 자꾸 만들어내면서 우리가 닮고 싶은 인물들을 밀리고 그러면서 이 사회가 점점 이 상향 방향으로 올라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 부분이 가장 아쉽고 많은 국민들에게 부탁을 드린다니까요. 네, 그러고 싶은 얘기입니다. 선생님 그 사업가로서도 결국 이제 성공적인 매각을 하셨죠. 그 과정에서 힘든 데는 없으셨나요? 깨의 사건이 생각이 나는데 제가 여기 다리에 지금도 흉터가 좀 남아 있어요. 화상 흉터인데 이게 어떤 흉터냐면 어느 날 직원들하고 같이 이제 소주 한잔 하고 그 당시에 대리운전비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무실에 들어가서 겨울이었는데 그냥 제 책상에 의자에 앉아가지고 창가에 있는 데다가 다리를 올려놓고 그리고 이제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다리가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봤더니 화상을 입었어요. 라디에이터를 켜놓고 잤는데 거기에 이제 닿던 거죠. 그래서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또 뭐 마음이 뭐 병원에 갈 여력이 없어요. 그리고 대리운전비가 없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병원 치료비도 그러고 그래서 그냥 내과를 뒀더니 염증이 생겨가지고 결국 나중에 이제 흉터 생기고 거기 이제 착색이 되고 지금은 굉장히 많이 옅어졌지만 그 상처를 오래도록 보면서 저한테는 그냥 어떤 좀 상징적인 상처였어요. 이때를 잊지 말자 이런 거. 그리고 또 하나 기억나는 것은 제가 평생토록 잊지 못하는 순간이었는데 7개월 동안 집에 급여를 못 갖다 준 적이 있었어요. 생활비를. 그래서 결국 또 대출을 받았죠. 정말 많이 쪼들리던 때였는데 한 번은 제가 누구 아시는 분에게 선물을 사야 될 일이 있어서 집 근처에 있는 백화점을 갔는데 거기에서 한순간 요즘 말로 헌타라 그러나요? 비슷한 느낌인데 복도에 2만 원 정도 하는 와이셔츠를 이제 쭉 파는데
필요해서 집었다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 돈이 계속 망설이는 저 자신이 보고서 무능력해 보이고 한심해 보이고, 그리고 주위를 이렇게 둘러봤는데 그 백화점에 와글와글 막 많이 모인 그 수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저보다 훌륭하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저보다 경제적 능력이 뛰어나니까 뭔가 살 능력이 있으니까 백화점에 왔겠지. 이 많은 사람들보다 나는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자괴감에, 영화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나 혼자 서 있는데 막 주위가 막 그냥 왔다 갔다 하고 딱 그런 장면처럼. 그래서 거기 한참 동안 서 있었어요, 혼자서. 거기서 끝났으면 제가 그 잊지 못하는 그 순간으로 기억이 되지 않을 텐데, 제가 그 다음에 저 스스로 생각할 때 잘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렇게 한 15분 이상 멍하니 서 있다가 그냥 복잡한 생각 속에서, 그러다가 제가 한 가지 딱 결심을 하고 양복 코너로 가서 양복을 샀습니다. 정장을, 와이셔츠 하나보다 훨씬 더 비싼 정장을 2벌이나 샀어요. 구두도 샀습니다. 이제 풀세트로 다 산 거죠. 그러면서 그런 생각의 전환을 하게 된 계기는, 머릿속에서 이 와이셔츠 하나를 사지 못하는 저를 생각하다가 문득 회사에 이제 투자를 받잖아요. 이 회사가 잘 되게 하려고 저희가 투자를 받는 건데, 그 회사를 이끌어가는 저 자신이 이렇게 초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는 이 회사가 잘 될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회사에 투자가 필요한 것만큼 나 자신에 대한 투자도 필요하겠다. 사실 회사가 쓰는 비용 얘기하면 그 당시 저희 회사가 한 달에 쓰는 비용이 정말 어마어마했거든요. 인건비 많이 지출했는데, 그런데 정작 저한테는 진짜로 투자를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쪼들리고. 그래서 저 자신에게 순수하게 투자 목적으로 정말로 노한기라는 개인에게, 이 사람에게 나 스스로가 투자를 하자. 그렇게 양복 2벌과 구두를 사가지고 나오는데 제 마음가짐은 완전히 180도 달라졌었던 거예요. 그때 참 제 인생의 흑역사, 정말 암흑기였습니다. 왜냐면 저는 급여를 7개월 못 가져갔고, 임원들은 5개월을 못 가져갔고, 전 직원이 그때 2개월을 못 가져간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나는 비즈니스 20년 하는 동안, 30년 하는 동안 내 직원들에게 급여를 단 한 달도 밀린 적이 없어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하실 때, 저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너무 잘 이해하고, 정말 그게 얼마나 힘든지 너무 잘 이해하고 그분들을 존경합니다. 저는 그런 걸 못했고, 그런데 결국 직원들한테 밀린 월급 다 주게 되었고, 다 해결이 된 상태에서 이제 회사를 나중에 떠나게 돼서, 그 당시 저의 그 순간의 결정은 정말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저랑 비슷한 상황에 놓였거나 그런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그런 생각의 전환을 한 번쯤 해보실 것을 권유를 드립니다. 제가 아는 그 의사분 중에서 회장님처럼 뭐 되게 다양한 경험을 많이 사시죠. 사업도 하시고, 대학도 계시고, 개원 의료도 계시고, 학문적으로도 이렇게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고, 의사협회라는 거에 있어서 행정일도 하시고, 그래서 아마 제가 아는 의사 중에서는 가장 정치를 잘하실 분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아직도 정치를 안 하고 계시는 게 참 의아하긴 합니다. 제가 SNS에서 얼마 전에 이런 글을 봤어요. 노 회장님의 열정과 지식, 탐구, 그리고 인문적 소양을 접할 때마다 저는 의사 인생 뭐하고 살았나는 자책 플러스 놀람의 연속입니다. 라고 이렇게 회장님을 완전히 극찬한 완전 동료 의사 선생님 보내주셨어요. 그런 게 있었는데요. 회장님이 어떤 그 열정이죠. 그 열정은 어디서 나오나요? 아니면 뭐 인생의 좌우명이랄까? 아마도 제 생각인데, 흉부외과 의사를 하기 전에는 저의 모습이 많이 달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흉부외과 의사를 하면서, 특히 흉부외과 전공의 과정 중에 정말 최선을 다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게 좀 습관이 된 것 같아요. 체득화가 돼서 자는 시간도 줄이고, 하여튼 열심히 살다 보니 그게 그냥 훈련이 되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그 완성대로 계속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스승님들께 그런 최선을 다하는 그 훈련을 잘 받은 것 같습니다. 네, 의사협회에 있으면서 제가 이사로 제 회장님을 제가 모셨죠.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제 회장님 옆에서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회장님이 얼마나 진짜 공이라는 관점에서 일을 해오시는 걸 너무 잘 알죠. 거기에 대해 치열하고 고민도 하셨고, 국민을 위한 좀 더 좋은 의료, 그리고 그 속에서 의사들도 의사답게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려고 참 많이들 노력하시잖아요. 지금
후배 의사분들한테 뭐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지요?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 길을 만드는 것이다 라는 말을 가장 좋아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 순간 최선을 다한다면 그 여러분들이 지나왔던 그 길들의 그 어느 순간들이 모여서 여러분들이 예상하고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성과로 미래가 돌아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노한규 전 의사 그 회장님 모시고 이런 여러 말씀하고 왔는데요. 전 되게 이제 인상 깊었던 게 영웅이 좀 필요한 시대가 아니냐, 우리가 영웅 만들기에 너무 인색한 거 아니냐 그런 말씀하셨는데, 회장님은 저한테 영웅입니다. 저한테만이 아니라 이제 많은 의사들한테도 좋고 이제 주변분들한테도 많은 어떤 영웅을 잘 이루는데, 여러분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영웅분들 있잖아요. 세상 영웅만으로 다 채워줄 수는 없잖아요. 저처럼 영웅을 받쳐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영웅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가 영웅을 만드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프라이드를 갖자,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네, 이상 고독한 의사 빵상이었습니다. 1시간 전보다 행복한 지금 되십시오. 감사합니다.